박영선 원내대표께서 15명 의원님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촉구 국민 행진을 어제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 실내체육관에서 1박을 하셨고 오늘 또 행진 일정에 들어가시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김한길 대표님 주재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00일 된 날이고요. 또 오늘 이제 새 경제팀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있는 그런 정책 조정 회의지만 현안에 관련된 폭넓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김한길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리 당 의원들께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촉구 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정책조정회의는 제가 주재합니다. 대행진에 나선 이들은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비를 맞으며 온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걷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안산 당원도 학생들이 걸었던 길을 이제 마음에 빚을 아는 어른들이 다시 걷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마음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것이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던 100일 전과 똑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맞이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건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수사에서 확인하듯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만을 믿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이 세월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단 한 번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세월호를 위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책임이 큰 집권 세력은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온통 뒤숭숭합니다. 온갖 의혹과 불신이 나무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민생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분야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속과 구호만 있고 실천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짓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당시의 공약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해왔던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 국가 개조, 경제 활성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던 약속,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이 구호와 약속만 있을 뿐 실천이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속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30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행진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반 또 다른 참사들이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계속 가라앉을 것이며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730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집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십시오. 고소합니다.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룡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 25일과 26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휴가를 떠나실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반드시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표로서 꾸짖어 주십시오. 그래야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730 선거에서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윤근 전체교 의장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세월호 테러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어제 그제 늦은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진전도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유족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이 법 형식이나 법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두려워서 법 형식, 법 체제를 내세워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구구속의 안산을 출발한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15명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단식 중인 유가족들과 동료 의원들이 더 쓰러지기 전에 오늘 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호 특별법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혹여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주요 정책 방향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전, 경제 혁신의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하면서 우리 당이 먼저 주장하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 확장 정책에서 제시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 여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다거나 대통령 후보 공약 내용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명박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기업 프렌들리 대기업 편중 정책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만 늘리면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아서 대기업의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경적인 효과를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에는 대기업의 과다한 유보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배당, 투자, 임금 지출 유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 대책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10조에 올해로 이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매년 40조에 가까운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 온 나라가 부채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재정 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 처리를 비롯한 세원 기반 확대가 유일한 근본적인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11시에 우리 정재우 위원장단과 부의장단이 이에 대한 당의 경제정책 그리고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주승용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순천 곡성의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와 서산 태안의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6일 제27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에다가 문화폭탄을 퍼붓겠다라고 한 발언을 이정현 후보가 그 당시에 문제 삼으면서 언어 정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투적인 용어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이 발언을 해놓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순천 곡성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다니십니다. 소신이 바뀌신 건가 아니면 자극적인 용어로 표심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면 당장 14개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 재원은 씨가 마를 것입니다. 내 선거 이겨보겠다고 허무맹랑한 예산 폭탄 발언으로 대통령과 다른 후보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정현 후보의 예산 폭탄 공약이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 말은 선거 때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일축을 했고 이석준 기재부 1차관 역시 예산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입니다. 떴다방 예산 공약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더 이상 순천 곡성 주민들의 자존심을 제발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왔다 가버리시면 남는 것은 유권자들의 허탈감뿐입니다. 이정현의 허황된 꿈보다 서가번의 진실한 땀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산 태안의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서산 태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재식 후보가 검찰 퇴임 다음 해인 2009년에만 3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는 등 정관 예우 특혜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방송된 지역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관
정관예우 특혜 해명을 요구받은 김재식 후보는 뭐라 말했느냐면 맛있는 식당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며 반성과정 궤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김 후보의 소득세는 3천만 원 수준으로 또 급감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왜 정관예우 기간인 2년 동안만 손님이 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관피아, 검피아 중에 한 명이 버젓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서산 태안의 유권자들을 우롱해 온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제 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김재식 후보의 두 자녀 명의로 된 재산만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 자녀의 납세 실적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김재식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김재식 후보는 서산 태안 유권자들의 의문에 분명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김재식 후보의 공천은 공천 참사입니다. 서산 태안 유권자들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북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여 문제에 대해서 결의의 화해와 단합, 또 아시아와 세계와의 친선과 평화의 이바지하기 위해 인내성 있게 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17일 개최된 남북체육 실무 접촉이 무산된 뒤 남북이 서로 무사안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고 또 특히 북한이 대남 비방을 계속하고 있어서 혹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이 같은 변화된 입장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다시 남북체육 실무접촉 재개를 북에게 제안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 게임 참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8월 25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그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가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대회에 꾸준히 북한이 참여를 했는데 특히 이번 대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처럼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한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참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하는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재윤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0일 되는 날입니다. 착하기 착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새누리당 정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새누리당을 730 선거에서 표로 옐로카드를 풀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에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사망 사건은 새누리당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벽장 안에 숨어있는 유병헌 회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도 모자라 군대까지 동원하고도 코앞에 있는 유병헌 회장을 못 찾고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새누리당 정부를 730 보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표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후보
자격조차 없는 후보인지 모릅니다. 수원 8달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는 남양주의 땅 691평방미터를 고의로 누락시켜 1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축소하였고, 지난해 4월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고도 땅값이 싼 논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3억 원 이상 낮게 선관위와 유권자에게 허위 신고했습니다. 김용남 후보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세운 799평방미터의 대형마트 동물 주차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보증금으로 2억 원, 그리고 한 달에 꼬박꼬박 1,5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용남 후보의 거짓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3일 새누리당 수원 최고위원회에서 김용남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을 발견하고 빠짐없이 챙겨서 다시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힙니다. 거짓말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23일 6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명서 제출 기한은 25일까지라고 합니다. 김용남 후보자 스스로 투표 전까지 투표소에 정정된 공고문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언하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말처럼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면 25일까지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소명서를 제출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도 허위 재산신고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 걸친 김용남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포시 홍철호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호 후보는 음주운전, 세금 체납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홍철호 후보의 세금 탈루 의혹에 관해서 즉각 세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홍철호 후보는 끊임없이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감이 아닙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홍철호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730 선거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성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선 조작 사건이 유병헌 사망 소식에 묻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북 심리전당 안에 3개의 조직을 두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자행한 전현직 사령관 연재욱과 옥동영 장군 등 형사처벌 대상이 19명으로 확대되었고, 삭제되었던 7천여 댓글도 1차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군의 조직적 정치 대선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군수사기관은 시종일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다, 정치 개입 목통은 이모 사이버 심리전 단장이라는 등 마치 양치기 소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곧 있을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민주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군 당국은 윗선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한 분 더 청해서 듣겠습니다. 김경엽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 와중에 아주 조용히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 하나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신임 주일대사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홍수 한일 친선협회 중앙회 이사장이 내정돼서 지금 일본 정부의
아그레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 이사장은 전두환 정부에서 치안본부장, 충남지사, 대통령 정무 제2수석비서관, 그리고 부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현재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입니다. 또한 유 이사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인데다가 경남 중고 동창회 멤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 내선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의원 시절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지내면서 한일 현안에 닿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그 활동 시기가 20년 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맺은 일본 정치인들의 인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일 관계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김기춘 실장과의 인연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생긴 보은 인사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점입니다. 77세 고령의 5공화국 인사가 주일 대사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대일 외교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현 상황에서 미일 관계, 북미 관계에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와 역사 왜곡 등에 대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 내 건전한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무경화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일 대사 임명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길 촉구합니다. 미중, 일러 등 주요국들의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우리 외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국 대사들을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거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의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회의를 공개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15개 재보선 지역의 주민센터에 투표소가 마련이 되는데요. 우리 그 중앙당 대학생위원회에서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의원님들이 일어나서 나셔서 피켓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드셨습니까? 네, 김성주 의원님하고 두 개 바꾸시죠. 의의가 겹쳤습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요. 우선 포즈를 취하신 뒤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기권은 3개인데요. 제가 기권은 하면 NO 해주시고요. 투표는 하면 yes, 사전 투표로 하면 미리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시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권은 NO, 투표는 yes, 사전 투표로 미리 표현해 주세요. 한 번 더 해요. 예, 지금까지 연습이었습니다. 기권은 NO, 투표는 yes, 사전 투표로 미리 표현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권